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드업 세미나 중 리스크5 엔클레이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칩 ESE 김지훈입니다. 저는 오늘 리스크5 엔클레이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인계 시스템의 보안과 실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또는 대부분의 경우 단일 코어 결정적 종류의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을 갖는 인베디드 또는 조금 더 깊이 내장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리눅스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점점 더 병합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매우 동일한 구성 요소와 연관되어 발생합니다. 시스템 보안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혼합 인계 시스템은 실제로 안전에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의 필요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생명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자동차, 우주, 방위, 운송, 건강관리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매우 비싼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메모리 관리 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메모리 분리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리눅스 또는 다양한 운영체제의 모든 이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동일한 플랫폼에 여러 개의 신뢰할 수 있는 워크로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리눅스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큰 소프트웨어, 시스템 수준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용체제라고 부르든지 우리가 그것들을 다르게 정의하든 그것들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많은 코드라인과 매우 비싼 코드베이스가 시스템의 전체를 취약점에 노출시키는 단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전에 중요한 부분과 이 거대한 코드베이스를 실행하는 덜 중요한 부분 사이에서 동일한 코어를 공유하거나 여러 개의 코어를 공유하는 것은 아마도 좋은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자가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어느 정도의 분리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든 기존의 하이퍼바이저 기술이나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이든 이러한 접근 방식과 관계없이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아키텍처인 리스크5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새롭고 오픈소스이며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개념이 기존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그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권한입니다.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는 SOC를 구성합니다. 리스크5에서는 이를 M모드 또는 머신모드라고 하며 리스크5 기반 내에서 표준화하려는 소프트웨어를 SBI라고 합니다. 시스템 밸런스 인터페이스이지만 전체적인 생각은 하나의 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코어는 오직 하나의 권한 모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한 모드를 신뢰할 수 있는 모드와 신뢰할 수 없는 모드 사이에서 해당 권한을 공유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메모리입니다. 시스템에 따라 M0이든 M2이든 캐시에 관계없이 캐시에 있는 것이 있으면 캐시에서 무엇을 추출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일반적인 것을 추가하면 캐시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캐시 메모리는 코어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코드가 데이터에 접근하면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덜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요구사항 측면에서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것은 제로 트러스트 개념입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매우 복잡한 시스템과 많은 부분,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실제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또는 중첩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라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공급업체가 다른 라이브러리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소프트웨어가 어디에서 오며 노출되는 이업 모델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이지만 몇 줄의 코드 또는 얼마나 많은 두뇌 능력이 소프트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결함이나
버그 또는 취약점이 소프트웨어 조각들 사이에 있는지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헥사5에서는 개발을 위해서 리눅스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랩탑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눅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몇 가지 데이터, 몇 가지 사실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작업은 모든 것이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리눅스의 모든 버전에 이 유틸리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리눅스 커널입니다. 이것은 최소 분모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최소 공통 분모이며 시스템은 실제로 더 큽니다. 따라서 이 유틸리티가 제공하는 것은 코드 라인 수입니다. 그런 다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용어를 세분화합니다. 그러나 전체 아이디어는 리눅스 4.1을 가르치는 경우 단지 하나만 선택하면 1700만 줄의 코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논리와 수학을 조금만 적용한다면 스스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내가 찾을 수 있는 코드 줄수당 결함의 가장 좋은 비율은 업계 평균을 보면 제공된 코드 1000줄당 약 15개에서 50개의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응용 프로그램을 보면 사내의 테스트 중 코드 1000줄당 약 10개에서 20개의 결함이 있으며 릴리즈된 제품은 1000줄당 0.5개의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렘밀스는 사내 테스트 중 코드 1000줄당 3개의 결함과 릴리즈된 제품은 코드 1000줄당 0.1개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수천 줄의 코드마다 또는 코드 만 줄마다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700만 줄의 코드를 실행하면 1700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리눅스 커널을 공격하는 측면에서 익숙한 권한 상승, 버퍼 오버플로 또는 공유 메모리의 오염과 같이 심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복잡성 수준, 다시 말해 이것은 단지 커널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베디드 리눅스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면 여기에 수백만 줄의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에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 프리미티브의 관점에서 제공하는 리스크5와 리스크5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SOC의 혼합 인계 시스템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리스크5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ISA의 일부인 표준의 기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정 벤더의 것은 아닙니다. 실행 중인 리스크5 구현에서 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 추측됩니다. 왼쪽에 권한 모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어 및 상태 레지스터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리스크5에는 최고 수준의 권한인 기계 모드 M이 있으며 항상 존재합니다. M 모드가 없다면 리스크5 코어가 아니므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 모드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모드는 MMU, 메모리 관리 장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가상 메모리 액세스입니다.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H라고 하는 한 가지 레벨이 더 있습니다. 이는 아직 정의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표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저 모드입니다. 유저 모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네 번째 모드이며 가장 낮은 수준의 권한으로 리눅스 배포에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권한입니다. 사실 그냥 M모드와 혼합될 수 있습니다. M과 U를 혼합할 때 두 번째 줄을 보면 리눅스에 해를 끼치지 않지만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안전하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전문 용어로 테스트 실행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스템은 인터럽트와 함께 작동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인터럽트는 비동기식이며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분리를 완전히 우회하는 추가적인 실행 유업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매우 구체적인 것이 없다면 하드웨어나 드라이버의 모든 인터럽트들은 확실히 프로세서를 최고 수준의 권한으로 끌어올리며 보안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슬라이드의 오른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크5는 권한 모드를 보완하는 물리적 메모리 보호 또는 PMP를 제공합니다. MPU, 즉 메모리 보호 장치라고 하는 다른 플랫폼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메모리 매핑 레지스터 세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5의 경우 일부 권한 레지스터인 SCSR을 다시 실제 표준을 통해 제어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구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시작 주소와 끝 주소를 통해 인접한 메모리 공간을 정의하든 실제로는 조금 더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든지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레지스터에 더 나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정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이것이 하드웨어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메모리 보호를 정의하면 코어에서 인접 메모리 공간, 블럭, 영역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간단하며 잘못된 코드 구현이 아니더라도 잘못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경고합니다. 공식적인 검증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5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어가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이러한 범위를 정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을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읽기, 쓰기 및 실행은 매우 흥미로운 배포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실행 환경 또는 엔클레이브는 이러한 종류의 낮은 수준의 강력한 분리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PMP 또는 물리적 메모리 보호 기능은 프로세스 실행 환경에 의해 관리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 슬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블록을 폴라파이어 SoC FPGA의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혼합 임계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이크로칩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은 실제와 똑같은 블록입니다. 오른쪽에 볼 수 있는 것은 4개의 코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일 SoC이며 하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메모리 관리 장치를 구동할 수 있는 리눅스 또는 다른 운영체제를 실행할 수 있는 4개의 코어가 있습니다. 4가지 모드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4개의 코어에는 리눅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MP 대칭입니다. 리눅스를 실행하는 3개의 코어와 다른 것을 실행하는 4번째 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오른쪽의 시스템에 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한 것은 코드 베이스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우리는 5번째 코어이며 모든 것의 코어입니다. S 모드가 없으므로 MMU가 없다는 의미에서 단순화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는 없습니다. N쪽에 있는 것은 MCU로 볼 수 있습니다. 파워업된 64비트를 가지고 있고 같은 종류의 코어, 같은 종류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플로팅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여기 차트의 스키마의 검은 부분은 하드웨어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U 모드를 제공하는 리스크5 하드웨어입니다. IMACU 마지막 U입니다. 따라서 메모리 보호, 빌딩 블록, 하드웨어에 의해 적용되지만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의된 4가지 도메인에 대한 분리를 실현하기 위해 하드웨어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엔클레이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디자인에 필요한 이 4개의 안전한 영역 또는 8개 또는 그 이상이 오른쪽의 큰 블록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유 메모리, 공유 리셋수가 없으며 실제로 이 4개의 영역은 자체의 영역에 있지만 완전한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교환합니다. 보안은 공유 메모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IPC를 기반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IPC는 프로세서 간 통신입니다. 이들은 동일한 SoC 내에 5개의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램, 롬, IO의 모든 부분을 매핑할 수 있는 동일한 보안 존들 또는 엔클레이브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결과에 사용자 모두의 안전한 컨텍스트에서 상호작용이 끝없이 실행됩니다. 이것들은 하드웨어에 의해 실행됩니다. 하드웨어가 폭발하지 않는 한 정말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독특하고 혁신적이며 원하는 모든 유연색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치를 리플래시할 때마다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재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드웨어의 안전한 부팅 기능으로 인해 시스템의 전반에 걸쳐 수용됩니다. 그리고 매우 가볍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빨간색 팀의 소프트웨어 계층은 설계상 매우 작습니다. 2KB 미만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 2KB 미만의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로서는 리스크5를 위한 유일한 상용 리눅스 엔클레이브 실행 환경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를 구성하고 배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2개의 체인 확장 형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코딩이 필요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마이크로칩의 솔루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구성을 지원하는 구성 파일입니다. 첫 번째 영역에 대해 데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는 시스템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플랫 파일로 이러한 정책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드 기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일부는 메모리에 있습니다.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읽고 실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이며 두 번째는 읽기 쓰기입니다. 존2는 주소를 제외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정의되는지입니다. 다른 지역, 동일한 종류의 구조 등입니다. 존3는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데모에서 로컬 하드웨어의 일종인 UART를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물리적 자원을 매핑할 것입니다. 존4 같은 종류이지만 마이크로칩 보드에 LED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가지 다른 하드웨어에 액세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시스템을 비트 단위로 매핑하고 존에 할당하여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움직일 마지막 부분은 오른쪽의 큰 블럭입니다. 그것은 리눅스나 SMP 또는 AMP가 풍부한 운영체제에서 관심이 있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4개의 코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트 1, 2, 3, 4 하트는 리스크5가 하드웨어 위협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경우 코어당 하나의 위협이며 이것들은 실제로 4개의 코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블랙리스트를 시작합니다. 모든 리소스는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은 부분을 다루거나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블랙리스트를 시작합니다. 모든 리소스는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은 부분을 다루거나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한 부분에 의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블랙리스트이며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은 읽지 않음, 쓰지 않음, 실행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모든 것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이 파일을 쓸 수 있다면 보시다시피 매우 쉽습니다.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이야기는 끝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 경우 4개의 영역, 즉 코드 조각에 대해 실제로 4개가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드는 시스템의 안전에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인 선택 시간은 1mC입니다. 즉 이러한 영역 중 하나라도 1초 이상 코어를 사용 중인 경우 다음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서비스 거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 참조 없이 컴파일, 링크 등 완전히 별도의
4가지 실행 파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다른 버전의 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툴체의 확장 기능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2kB의 나노 커널을 올바른 버전으로 넣고 이러한 정책을 병합합니다. 그런 다음 폴라파이어 SOC 보안 부팅 펌웨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데모를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폴라파이어 SOC 보드입니다. 또한 곧 출시될 실제 실리콘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은 리눅스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정의에 의해 확실하게 안전한 SSH 세션을 사용하여 엔클레이브 번호 1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터미널 1에서 실행 중인 더미 터미널 베어메탈 응용 프로그램과 연결할 것입니다. 물리적 메모리 보호 설정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터미널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두 번째 엔클레이브와 연결됩니다. 이 연결은 리눅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리눅스 보드에 대한 SSH 연결입니다. 암호를 사용하면 리눅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리눅스 세션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살펴보면 이 리눅스 시스템이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장치로서 4개의 인스턴스가 있으며 이는 읽기, 쓰기 블록 손상입니다. 리눅스 장치 드라이버를 시작합니다. 이 4개의 영역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지금 할 것은 첫 번째 화면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준 리눅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을 새로 고치겠습니다. 이것은 리눅스 사용자 모드 응용 프로그램이지만 리눅스 환경과 매우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스템 보호 환경에 보호된 연결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캐시 조각이 할당되어 완전히 다른 코어에서 실행됩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테스트 옵션을 코딩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보안을 확인했으며 특히 이 PMP는 정책을 보여줍니다. 이 영역의 경우 구성 파일에서 입력한 2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플러시에 구워질 것입니다.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액세스하거나 읽기 및 쓰기를 하는 스토어에서 로드를 시도하면 첫 번째 세그멘트에 할당된 첫 번째 주소의 로드를 읽습니다. 로드가 성공하면 볼륨이 97이 됩니다. 이제 액세스 권한이 없는 임의의 주소와 로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로드 액세스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떤 코드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코어에서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에러는 처리되고 시스템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제 좀 더 정교한 사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리눅스에 대한 두 번째 세션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과 동일합니다. 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지만 이번에는 다른 구역에 연결합니다. 2개의 리눅스 사용자 모두 응용 프로그램이 보호되지 않고 권한이 없으며 결국 노출되는 경우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2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중입니다. 이제 정책을 보여주면 정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영역 1에서 이상한 주소 800, 7000을 로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범위의 첫 번째 주소이므로 성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올바른 값을 입력하면 에러로 실패합니다. 우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결국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를 원했으며 이는 안정한 메시징을 통해 수행됩니다. 보안 메시징은 코어 전체에서 외의 처리 메커니즘입니다. 메시지를 보내려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2번 영역에 메시지를 보내고 선택한 경우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메시지 하나를 보내고 마이크로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대편에 나타납니다. 이제 메시지는 시스템 디자이너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폴라파이어 SoC는 강화된 리스크5 프로세서 서브 시스템이 있는 단일 모듈러식 실리콘입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전력 폴라파이어 FPGA 아키텍처 블록에 없는 것은 5개의 코어 리스크5 서브 시스템의 에이지 구현입니다. 폴라파이어 SoC FPGA는 처음부터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안 공간에 대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에서 실행되는 헥사5 멀티존 보안 계층은 실리콘에서 사용자 공간 응용 프로그램까지 보안을 확장합니다. 우리는 이 칩에 내장된 결정성 있는 L2 메모리 서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특합니다. L2 메모리 서브 시스템을 캐시로 구성하거나 로컬 메모리로 구성하거나 스크래치 패드 메모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메모리는 5개의 코어 모두에 걸쳐 메시지를 일관되게 공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합을 통해 혼합 인계 시스템을 위한 매우 유연하고 고유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3개의 코어에서 리눅스를 실행할 수 있고 4번째 코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PNP 멀티존을 사용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에서 결정성과 보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리눅스가 제공하는 모든 놀라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존은 실제로 소프트웨어 보안 계층이므로 소프트웨어 보안 계층을 사용하려면 먼저 하드웨어를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은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에 대한 매우 확고한 공급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안 기능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폴라파이어 SoC FPGA는 폴라파이어 FPGA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조 및 시스템을 배포를 통해 필요한 모든 기능과 IP를 제공하여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고 활성화합니다. 이제 폴라파이어 FPGA의 보안과 같은 SoC를 추가하여 폴라파이어 SoC FPGA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안 부팅을 내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시장에 출시할 것입니다. 사이드 채널에 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보호된 비휘발성 메모리와 함께 일부 부트 코드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고유한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자체 보안 부팅 체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프로세서는 안전한 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2가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보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펙트와 멜트다운 면역 아키텍처를 선택했습니다.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스펙트와 멜트다운에 의해 악용되는 고장난 기계를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폴라파이어 SoC의 CPU는 주문 시스템에서 5단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물리적 메모리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메모리에서 오류를 수정합니다. 단일 비트 수정 및 이중 비트 감지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서 서브 시스템의 메모리에 이중 비트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오류가 발생한 위치와 그 시점에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졌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택이거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서 서브 시스템의 오류 신호를 FPGA 패브릭으로 라우팅합니다. 그런 다음 논리 설계 및 FPGA 패브릭을 통해 이러한 오류 신호에 응답하여 고유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실리콘 부품 업계의 최고의 공급업체입니다. 우리는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폴라파이어 SoC는 안전하고 훌륭한 SoC FPGA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리스크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헥사5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한국 마이크로칩으로 연락하십시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